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IT 엑스퍼트 그룹의 정민섭이라고 합니다. 아마 회사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본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T 엑스퍼트 그룹은 뭐 줄여서 ITG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1999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이제 그 튜닝과 컨설팅 쪽으로 굉장히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주력한 사업이 IBM DB2 쪽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오라클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를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사업 분야로서는 이제 컨설팅하고 그 성능 관리 제품을 들 수가 있는데 컨설팅 부분이라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진단, 그다음에 튜닝,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용량 산정,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해왔고 이런 부분으로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뭐 삼성, LG 뭐 이런 대기업에서 많은 튜닝과 진단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쌓인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능 관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법론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성능 관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약간 좀 소개가 되겠지만 엑스퍼트몬이라는 DB2 모니터링 및 성능 관리 제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제품도 지금 뭐 현재 국내 DB2를 사용하는 여러 사이트에 공급이 되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마치고 본 세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세션의 그 방 크기나 그 다음에 모이신 여러분들 사람 숫자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쪽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 관리하면 일단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튜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튜닝을 많이 해봤지만 튜닝하는 방법에 대한 스킬, SQL 튜닝의 스킬에 대한 뭐 이런 강의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튜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 SQL이 좀 안 좋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뭐 몇 번 끝에 이제 됐구나, 뭐 옛날보다 좋아졌네, 이런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어떤 성능 데이터가 나쁘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안 좋고, 그래서 그걸 튜닝을 해서 정확히 얼마나 좋아졌고, 그래서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튜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튜닝을 아무리 잘하는 튜닝 전문가라도 그런 그 튜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성능 데이터 모으는데 시간 걸리죠. 또 분석하는데도 분석하면서 봐야 될 데이터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 결국 튜닝의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튜닝을 실제로 수행하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튜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발표 드리는 것도 그런 튜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내 뭐 K은행 하면 그냥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 실제 제가 들어가서 성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KB가 그 DB2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라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DBMS의 그 디펜던시가 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능 관리, 그러니까 튜닝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과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DBMS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걸로 되지고 본 세션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 단계에서 시작하는 성능 관리입니다. 저희가 뭐 소개드릴 내용은 일단은 뭐 성능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어떻게 구축을 하게 된 배경, 왜 성능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했는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구현된 성능 관리 시스템 내부를 좀 들여다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그로 인해서 얻었던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래편 왼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에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성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KB에서 사용한
수행되던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의 프로세스입니다. 개발자와 운영 시스템 관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성능 관리를 해왔는지, 비록 KB 사례라고 적어놨지만 저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회사가 다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회사든 간에 IT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면 분명히 개발 시스템이 있고요. 그 개발 시스템은 운영 시스템과 별도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 시스템에서 뭐가 잘못되게 되면 그것이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렇게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개발 시스템에서는 개발자들이 SQL이라든지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그 결과를 테스트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프로그램 이관을 통해서 운영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운영 시스템에 적용해서 그 프로그램이 돌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스템 관리자들이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어떤 그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튜닝 대상을 찾은 다음에 바로 저 4번 개발자들한테 야, 이 프로그램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SQL이 안 좋은 것 같아, 튜닝 좀 해라고 이렇게 의뢰가 가게 됩니다. 저런 순환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개발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튜닝 전문까지 왔지만은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정말 개발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SQL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비즈니스 답입니다. 답. SQL을 수행했는데 비즈니스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정확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성능 문제는 2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요즘 IT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프로그램 짜고 SQL 짜는 데 시간 다 보내지 거기에 성능이 어떤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튜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튜닝을 해도 한계가 있고 튜닝 스킬도 그렇게 늘어날 환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KB에서도 전원 순환 프로세스를 돌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튜닝을 하라 그러면 일단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근데 그냥 저 시스템 관리자는 야, 이거 안 좋으니까 튜닝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반목만 생기고, 뭐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관리자대로, 그다음에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서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은 그 사이의 시스템은 점점 목에 차가고 위험해지고 업무적으로는 자꾸 응답 시간도 느려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KB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에지지 환경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능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개발자들은 일단은 프로그램 짜고 SQL 짜서 그 답이 맞는지만 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운영 시스템에 성능 검증 없이 넘어오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심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회사에 큰 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저 4번 단계에서 보면 시스템 관리자는 개발자한테 튜닝을 하라고 주지만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사실은. 그러지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진짜 자기 안에서는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튜닝을 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는 저게 문제가 되면서 작년 2월에 차세대 오픈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성능이 안 좋아지고 시스템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성능 TF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성능 TF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나름 이제 튜닝 좀 한다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집중적으로 튜닝을 한 겁니다. 튜닝을 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성능이 점점 좋아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튜닝 전문가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만 그 투입을 해서 튜닝을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효과는 얻었지만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또 시스템은 데이터가 늘어나고 새로운 업무 요건이 나오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효과로 저 일본으로 되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은 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런 성능 TF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뒤에는 성능 TF 하기 전과 똑같은 현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KBS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TF에서 굉장히 좋은 가이드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는 없을까? 그죠? 그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은 전혀 쓸모없는 그런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아무리 성능 TF의 전문가들이 와서 튜닝을 했지만 개발자들은 전문가들이 주는 가이드를 보고 그냥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킬이 개발자들한테 녹아 들어가지도 않고 개발자들의 튜닝 실력은 뭐 답보 상태인 거죠. 전혀 그 수준 높은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그 다음 튜닝에 활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성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까지 KB가 했던 노력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와 함께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저런 저희도 노하우가 있고 나름 튜닝 잘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축적된 노하우를 개발자들도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재활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서 시스템에 도움이 되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된 것이죠. 그게 성능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그 구축 프로젝트에서 그 KB의 시스템 상황을 다 점검을 해보니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목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발자들이 뭐랄까 튜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기회도 없고 또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직접 튜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부분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SQL과 프로그램을 막 작성을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성능 관리를 해서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를 이용하는 자기 업무를 하는 중에 그 이면에서 백그라운드로 성능 관리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이런 그 PDW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성능 데이터만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개발자들이 그 하나하나 액션마다 성능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 성능 데이터를 개발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능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좋다 나쁘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쁜 것은 어떻게 고쳐라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에 그동안에 저희가 쌓아왔던 굉장히 수준 높은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튜닝 자체가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메시지라든지 점검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 환경에 맞게 직접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들한테는 좀 더 쉽게 또 어떤 개발자한테는 좀 더 좀 수준 높은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능 관리의 핵심은 운영 시스템입니다. 운영 시스템 장애 나고 망가지면 뭐 성능 관리 아무리 해봐야 장애 났다 그러면 그거는 딱 욕만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애가 나기 전에 반드시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성능 관리를 통해서 운영 시스템에 장애가 없도록 또는 성능이 개선되도록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도 그냥 기존에 하던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좀 어려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걷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 목표가 지금까지는 성능 관리하면 거의 개별 단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튜닝 잘하는 사람은 튜닝 많이 하겠죠. 하지만 전사적으로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성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부분 업무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따로 어플리케이션 따로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전사적인 뭔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능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진짜 전사적인 성능 관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려면은 성능 관리자라는 새로운 역할이 하나 나와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개발자와 시스템 관리자 두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시스템 운영을 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죠. 진짜 전사적으로 개발과 시스템 영역을 같이 엮어서 성능 관리를 할 수 있는 성능 관리자 영역이 새로 하나 나오게 되고 저 성능 관리자가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성능 관리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컨트롤을 해가지고 미비한 점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튜닝하는 것도 수위가 있습니다. 성능 관리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뭐 캠페인성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 10월부터 11월까지는 튜닝 강화 기간이다.
그러면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기준값을 높여서 좀 더 강도 높게 이제 저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팩터들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통과가 됐지만 이런 강조 기간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통과됐던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개발자와 시스템 관리자 그리고 성능 관리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성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능 관리 시스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런 성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투비와 그 성능 TF가 구성이 됐을 때 현상들 설명을 드렸는데 성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에지지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에지지와 똑같죠. 개발자들은 SQL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기능 테스트만 합니다. 그 프로그램과 SQL의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 2번 옛날에 없던 2번 자동 성능 분석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는 그냥 자기 하는 일만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자동적으로 성능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PDW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고 개발자는 그 저장된 따로 UI가 제공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든 SQL이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한 다음에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성능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또는 이거는 주의다. 지금은 적합이지만 튜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일단 진단 결과가 나가게 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뭐가 안 좋으니 이렇게 고쳐라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개발자들한테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튜닝은 그러니까 그 시스템 관리자나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튜닝이 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직접 그 메시지를 보고 튜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직접 그 읽고 이해를 해서 튜닝을 하기 때문에 튜닝 스킬도 올라가게 되고 개발 시스템에서 이미 문제가 되는 시스템이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이 넘어오더라도 예기치 않은 장애라든지 시스템의 좀 위험 상황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개발자를 위한 성능 관리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프로그램 이관이 되면 마찬가지로 시스템 관리자는 그 운영 시스템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는 성능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성능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각종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성능 데이터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봐가지고 뭐 성능에 문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대상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추이 분석을 통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이런 추세라면은 얼마 뒤에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다시 한번 좀 강도 높은 튜닝 캠페인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성능 관리자 부분은 빠져 있지만 에지지 프로세스와 비교했을 때 투비 프로세스는 이렇게 좀 더 약간의 성능 관리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변화는 있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개발자와 시스템 관리자한테 효율적이고 전사적으로 굉장히 성능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에지지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크게 보면은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제일 왼편에 보시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성능 관리 시스템 구축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편으로 보이시는 세 개가 이제 개발자를 위한 이제 환경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기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4개월인데 그 큰 KB 시스템에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개발할 수 없으니 저희가 갖고 있던 앞에서 소개를 잠시 드렸죠. 엑스포트몬이라고 하는 솔루션, 성능 관리 솔루션을 활용을 하자. 그래야 4개월 안에 시간에 맞추어서 전사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KB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엑스포트몬이라는 그 세 번째 연두색으로 보이는 엑스포트몬이라는 솔루션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엑스포트몬의 어드민 레포트라고 하는 저는 컴포넌트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성능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엑스포트 퍼포먼스 가드라는 것은 저 엑스포트먼의 고유 기술과 그다음에 새로 나온 요건들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으로 하나 이제 추가가 된 거, 새로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운영 및 개발 환경에 대한 그 성능 관리를 인프라를 다 구축해가지고 결국 KB 전체에 대한 전체 시스템에 대한 통합 성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좀 그러면 실제로 그 KB에 구축된 성능 관리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운영 환경에 대한 프로세스, 운영 환경에 대한 관리 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부분이 이제 개발자를 위한 이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제 개요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먼저 위에를 보시게 되면 그 운영 시스템에서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뭐 DBA라 그러죠. DBA나 시스템 관리자가 굉장히 그 시스템 분야별로, 그러니까 저기 KB 같은 경우는 메인프레임이기 때문에 뭐 GOS라든지 CICS 이런 부분의 담당자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다 이제 자기 영역에 대한 데이터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영역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되긴 되겠지만 그렇게 원활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 환경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그 메인프레임 시스템에 쏟아지는 모든 성능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현황 분석, 상세 분석, 추이 분석, 용량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게 실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모아서 PDW에다 넣은 다음에 그것을 레포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포트는 굉장히 그 OS와 뭐 TP 모니터와 DBMS에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도 볼 수 있고 1시간 단위로 볼 수 있고 뭐 주간, 월간, 뭐 데이터만 있다면 연간에 대한 추이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레포트 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어드민 기능은 뭐냐면 그 DBA는 굉장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오브젝트,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DD를 작성하고 그 관계를 찾아가지고 하려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작업들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게 운영 시스템이라면 큰 그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만들어서 DBA들이 좀 더 편하고 빨리 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어드민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운영 시스템에 바로 붙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축을 했고, 아랫부분에 개발 환경 시스템, 성능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를 보게 되면 개발자들은 제일 처음에 이제 SQL을 만들겠죠. SQL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SQL 테스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변경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스템 내에 개발자가 하는 일을 저런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개발 시스템 저희 이제 그 퍼포먼스 가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 개발자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이면에는 그 백그라운드로 일을 한다 그랬죠. 백그라운드로 그 개발자가 하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성능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보관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인프라가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값 룩업이라든지 뭐 성능 메타, 개발 PDW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 이제 기능별로 그 개발자가 하는 액션에 대해서 다 데이터가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이면 이런 개발자 환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각 단계별로 개발자가 자기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또는 SQL에 대해서 바로바로 성능을 확인하고 그 즉시 그 가이드가 나가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을 다 이제 그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운영 환경에 대해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엑스포트먼, 어드민과 레포트에 대해서 기능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엑스포트먼 어드민인데 어드민 기능은 이제 DBA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그리고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DB2 카탈로그 인포메이션 돼 있는데 DB2는
뭐 어느 데이터베이스나 마찬가지겠지만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면 그 정보를 DB2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이면 테이블을 크리에이션하면 테이블 정보를 DB2가 가지고 있고요. 인덱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인덱스 정보도 DB2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 카탈로그라고 그러거든요. DB2에서는. 그래서 저는 카탈로그를 빨리빨리 조회를 해서 그 카탈로그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옵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DDL을 새로 만들어서 유사한 오브젝트를 빨리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SQL 러너는 이제 뭐 저는 개발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내가 SQL을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실행시켜 보는 겁니다. 저는 SQL 러너 같은 경우는 뭐 운영 시스템에 붙어서 할 수도 있고 개발 시스템에 붙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SQL 뭐 신텍스 에러 체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답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SQL이 수행하면서 걸린 시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SQL이 얼마나 걸리는구나까지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SQL들은 보게 되면은 그 락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SQL 하나 던졌는데 실제로 그게 운영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트랜잭셔널하고 락을 일으켜가지고 뭐 시스템에 약간 마비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아니면 이제 DBA들이 그 SQL 작성하고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xplain은 이제 explain 하면 DB2에서 그 SQL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그 성능이 어떤지 DB2에서는 액세스 패스라 그럽니다. 액세스 패스 또는 액세스 플랜이라 그러는데 그 의미가 SQL이 수행될 때 어떤 인덱스를 써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익스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액세스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익스플레인을 수행하게 되는데 저기서 이제 그 실제로 익스플레인을 수행을 해서 해당 SQL, 해당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SQL도 마찬가지고요. 그 SQL에 대한 그 액세스 패스를 바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액세스 패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액세스 패스가 어떻다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액세스 패스가 뭐 테이블 스캔을 하고 하는데 뭐 안 좋다, 뭐 왜 안 좋다, 그다음에 인덱스를 쓰는지 안 쓰는지 부분, 그래서 그런 가이드 부분도 같이 나가게 되고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까지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튜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런 것이 없다면 그런 정보들을 다 일일이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튜닝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펑션이 되겠고요. DB2 커맨드는 뭐 그 DBA 분들이 실제 창에 그러니까 DB에 접속해 가지고 시스템에 로그인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윈도우 창에서 DB2 커맨드를 날리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커맨드 부분도 히스토리가 남아 가지고 내가 어떤 커맨드를 이슈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고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SQL 프리체커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이나믹 SQL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스태틱 같은 경우는 바인드를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이전에 SQL에 대한 액세스 패스를 전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나믹 SQL 같은 경우는 그 바인드를 하는 게 아니라 수행 시점에서 프리페어를 하게 됩니다. 프리페어를 해가지고 그때 수행과 동시에 액세스 패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과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이나믹 SQL에 대한 사전 액세스 패스 점검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근데 저희는 저거를 그 액세스 패스, 그 다이나믹 SQL에 대한 그 사전 액세스 패스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 이제 SQL 프리체커고요. 저 기술로 이제 특허까지 취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드민 기능, 그런 DBA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저런 기능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포트 컴포넌트는 DBMS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락일 겁니다. 근데 락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실시간 모니터링에서는 뭐 어떤 트랜잭션과 또 다른 어떤 트랜잭션이 서로 이제 뭐 락이 걸렸다, 데드락이 걸렸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데이터에서 어떤 관계로 데드락이 생겼는지 또는 뭐 락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구해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락킹 인포메이션은 레포트지만 그 실제 수행된 성능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어느 트랜잭션의 어느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트랜잭션의 프로그램과 어떤 관계로 락이 발생했고 그 데이터는 어떤 거다까지 보여주는 게 락킹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실제 수행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랜잭션 단위, 그다음에 프로그램 단위,
또 가능하다면 SQL 단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단위에 뭐 CPU 시간이 어땠고 일랩스 시간이 어땠고 그다음에 뭐 개페이지는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기 위한 레포트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스템 퍼포먼스는 DBMS가 가지고 있는 각 구성 요소별로 버퍼라든지 다른 메모리 부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액티비티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성능 데이터를 주요 KPI, 그러니까 주요 성능 지표별로 딱딱딱 정리를 해서 그 화면만 열어보게 되면 그쪽 컴포넌트가 얼마만큼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운영 환경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고 저 부분에서 이제 KB가 원하는 부분을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가지고 이제 운영 시스템 환경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구축한 사례인데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자는 SQL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변경 관리를 통해서 이제 운영 시스템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SQL 그 개발 단계에서는 그 개발자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SQL 작성하고 그게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딱 확인하는 순간 저쪽에서 SQL 그 튜너가 있습니다. SQL 튜너라는 게 밑에 백그라운드로 수행이 되면서 성능 데이터를 다 모으게 됩니다. 모아서 개발 PDW에 주요 KPI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성능 그 SQL 작성 완성한 다음에 바로 성능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QL 작성 이상 없다. 그다음에 성능에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하겠죠. 트랜잭션 단위로 하든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그 백그라운드로 짭이 돌아가지고 다 이제 그 필요한 성능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기준값이라든지 다른 여러 정보를 참조해 가지고 성능 진단 결과를 딱 만들어 놓죠. 그러면 개발자는 또 런타임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자기가 수행한 프로그램 또는 트랜잭션이 성능적으로 얼마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판단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MAPI라고 하는 것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변경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나 작성하기 전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다 수정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스테이징을 넘어가고 운영 시스템에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근데 엑스포트몬은 실제 변경 관리 각 단계마다 성능 관리가 필요한 단계마다 다 개입을 해가지고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 관리 단계에서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 변경 관리를 이용해서 운영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능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 기준값을 높임으로 인해서 저쪽 그 변경 관리 시스템에서 한번 걸러지게 되고 반드시 튜닝을 해야만 이렇게 운영 시스템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드 매니저는 그 성능 관리자가 뭐 이런 기준값이라든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캠페인을 등록하고 이런 부분에 실제 성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SQL 러너를 좀 빨리 좀 보시게 되면요. 그 KB에는 RDG라는 개발 툴을 사용합니다. 개발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RDG 내에서 SQL 작성을 하게 되면 SQL 결과가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 신텍스 체크하고 결과만 보여주는 정도로 끝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엑스포트몬의 어드민 기능의 일부를 플러그인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SQL 작성을 하는 순간 그 바로 돌아와가지고 그 결과가 바로 옆에 창에 뜨게 되는데 메시지가 저쪽 맨 끝에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성능적으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와 함께 그 부적합하면 왜 부적합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 메시지는 진짜로 저희가 튜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뭐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인덱스를 사용하게 하려면 이 SQL은 어떠한 칼럼들을 SQL에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해당 SQL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해당 SQL을 튜닝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가 개발자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SQL 작성한 다음에 IO 생성만 하면 바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바로 튜닝을 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독자적으로 SQL 튜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이제 그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실제 거래 테스트를 할 때 실시간으로 개발 시스템에서 저는 많은 성능 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에 저런 그 메뉴에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지금 뭐 그 노란색이면 성능 값이 주이다. 그다음에 빨간색이면 부적합이다. 저 항목은 부적합이다. 그래서 저 항목을 수정을 해야 된다. 저걸 클릭하게 되면 저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부적합이 났다. 저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라. 조치 사항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저런 그 KB 같은 경우는 그 개발 프레임을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지만 각 그 회사별로 저런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분석만 된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그 성능에 대해서 부적합의 사유를 찾아내고 바로 튜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CM API 단계인데요. 개발 시스템이 있고 개발이 끝나게 되면 검증기가 있습니다. 검증기에는 스테이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이제 운영 시스템에 넘어오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스템에서 뭐 개발 RDG라든지 그다음에 단위 테스트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이 됐죠. 그 개발자들이 다 이미 그 튜닝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테이징에 검증기에 넘기기 전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딱 하면 그 앞에 그 개발자들이 수행했던 테스트를 다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실제로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저 스테이징에서 넘겨주질 않습니다. 어느 테스트에서 성능 부적합이 나와서 이 프로그램은 스테이징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가고 그럼 개발자는 앞에 마찬가지 보셨던 대로 뭐 프로그램 내가 테스트했던 목록을 뒤져서 왜 부적합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튜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클리어되면 스테이징을 통과하겠죠. 스테이징에서도 다시 한번 스테이징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아서 그 운영 시스템에 넘기기 전에 그 테스트한 결과를 다 집계를 해서 정말로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 이관이 되고 이상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튜닝을 해서 오게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는 분명히 그 사용자들에게 조절할 수 있지만 성능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은 절대 운영 시스템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가 있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실제로 튜닝을 해보기 때문에 그 튜닝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향상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다 하고 나서 이제 그쪽 개발자분한테 교육을 좀 했었거든요. 처음에 교육할 때는 SQL 튜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교육을 한 두세 번 하고 그다음에 시험 가동을 했었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개발자들이 직접 한번 해보니까 이게 또 영 못할 것만 아니고 나름 또 관심 있는 부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다 하고 교육 몇 번 하고 나올 때는 거의 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수준 높은 튜닝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KB에서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현재도 사용 중에 있어가지고 좀 시스템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말씀드린 전사적인 회사 전체에 대한 전사적인 통합 관리를 성능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관리자든 개발자든 어느 부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성능이 어떤지를 확 파악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일단 그 아주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뭔가가 제공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개발 쪽에서 개발 시스템에서는 어떤 성능 팩터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관리하는 수준도 굉장히 수준 높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럼으로써 성능도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뭐 운영 시스템과 개발 시스템의 이제 성능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뭐 개발자와 DB 또 시스템 관리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업무 효율,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걷던 데이터들을 다 자동으로 걷어서 분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그 생산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모든 효과들을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뭐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 절감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시스템을 증설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증설할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TCO, 총 소유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 TCO와 그와 관련된 기타 비용에 대한 절감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DB2에 관한 얘기였지만 아마 오라클 쓰시는 분들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다. 환경에 맞춘다면은 아마 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QL은 오라클이나 DB2나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 그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환경을 구성해서 개발자들이 좀 더 투닝에 좀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라클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오라클 사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SQL 부분은 DB2나 뭐 오라클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DBMS에 관련된 어떤 디펜던시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능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라클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그런 쪽 오라클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오라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DBMS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에 대한 부분들도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구현이니까 예. 그 구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예. SQL은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그 프로그램 테스트할 때 실시간으로 테스트된 데이터를 걷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DB2라든지 이런 시스템 디펜던시가 있는 부분이 활용이 되긴 합니다. 아마 오라클도 그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테스트하는 데이터를 그 성능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쌓인다, 뭐 SGA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덤프를 받아서 필요한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될지 그런 기술적 요소만 보완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티프. 예. 네, 지금 그 성능 부분이 개발 쪽 시스템에서 성능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성능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분포나 뭐 데이터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 시스템하고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하고의 데이터 차이 때문에 예. 다른 성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그 개발 시스템을 그 실제 운영 시스템하고의 그런 데이터를 동기화해주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슈를 제기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 운영 시스템에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넣을 수는 없고, 그 성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변화 없는 내에서 상당량의 많은 데이터를 개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데이터가 있어도 패스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완전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은 또 차를 네, 마시면서 할 수도 밖에, 있겠고. 예, 밖에 저희 그 이 네. 제품에 대한 부스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시연은 아니더라도 좀 더 설명이 가능하니까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부스로 오셔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정민섭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